물은 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대체 어쩌란 말이고. 아 진짜. 거실에도 누수가 있네. 화장실이랑 부엌에도 물이 샌 흔적이 있던데. 아 이걸 어째야 되노? 저 정도면- 누수 신경 많이 쓰이는데. 저 정도면 심각한데요. 네. 저기 305호인데요. 거실이랑 화장실 부엌 천장에 누수가 좀 있었어요. 누수요? 아니 지난달에 아파트 안전점검 했는데 특별한 문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복도나 공용 배관에 누수 있는 데는 없고 그 아무래도 그 윗집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저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 집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는데 혹시 집에 물 새는 데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집 뭐 물 새는 데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아 없어요. 너무 퉁명스러운데요. 도배까지 새로 했는데 새벽째에도 물이 스며드네. 아이고. 곰팡이도 피고 물자국도 군데군데 있고. 아 어째야노? 엄마, 네 기침 더 심해지나?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가 더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 이놈 누수 때문에 병이 다 생기네. 아무래도 이번 일 해결될 때까지 닌 이모집 좀 가 있으라. 알겠다. 근데 해결되는 거가 관리사무소도 모른다 하고 윗집도 물 새는 데는 없다 하고. 일단 뭐 전문가 불러서 원인이 뭔지 알아봐야지. 그게 낫겠네. 아유, 골치 아프게 됐네요. 원인 확인하셨어요? 내시경으로도 살펴봤는데 이 위층 배관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위층 배관이요? 네, 아무래도 배관 탈락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리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 위층에서도 한번 봐야 알거든요. 이 수리하려면 당연히 위층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위층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요즘은 저렇게 내시경으로 네. 원인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위층이 너무 무뚝뚝해서 걱정이에요. 네, 관리소장입니다. 그런데요. 저 아시죠? 아랫집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한 누수요. 네.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배관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네요. 배관요? 네. 정밀 진단이랑 수리가 필요한데 괜찮으신 날짜에 수리 기사랑 방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수리 기사만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아니 배관이랑 아래 윗집을 같이 봐야 한다고. 이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우리는 뭐 물 새는 데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잠시 협조 좀 해주시면.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물이 새는 거 아파트 지을 때 잘못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배관 때문이라면서요. 그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아니 전체 배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싸움이 됩니다, 저러면.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죠? 이상하죠. 또 비 오나? 천장이며 벽이며 비는 계속 새고 애는 기침을 달고 살고. 진짜 어찌하노? 아유, 보는 제가 다 짜증이 나네요. 예 소장님. 네, 아파트 시공사랑 하자 보증보험 회사에도 알아봤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서 안 된답니다.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만 반복이네요. 우리 집은 계속 물이 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참. 저도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물은 새는데 대체 방법이 어딨단 말이고. 저기가 원인이다. 저기. 또 물이 새잖아요. 직접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왜요? 몇 달째 지금 물이 샌다고 하는데 맨날 모른다 하면 우리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집이 원인이란 증거도 없잖아요. 왜?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예? 내가 왜 가봐야 되는데요? 뭐라고요? 아이고, 이게 좀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경찰까지 왔습니다. 아유. 네, 정말 몇 달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민 씨의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누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연을 좀 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정미희 씨는 여름부터 거주 중인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누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 전체로 퍼졌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단 신고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업자의 진단 결과 위층의 배관 탈락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위층의 협조 아래 정밀 진단과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방문을 해서 누수 문제를 상의했지만 위층에 거주하는 최현우 씨는 누수 문제는 모른다. 우리 집에 와서 정밀 진단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오히려 아파트가 잘못 지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를 들은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시공건설사와 하자보증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어느 날 누수 때문에 화가 난 정미희 씨는 위층을 찾아가 심한 언쟁을 벌였고 위층 최현우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거 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도 이번 여름에 누수가 생겨서 화장실에 수리를 그래요? 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수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올해 특히 이 누수 사건의 의뢰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아, 그래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올 한 해 비가 내린 날이 많았거든요. 예, 예. 아마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누수의 원인은 건물이 노후했다든지, 외벽 균열, 방수층이 파손되었다든지, 오수, 우수, 하수관 등 각종 배관의 이상, 사용상의 하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손해배상 비용이라든지 보수하는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누수가 먼저 발견되는 곳이 보면 천장 쪽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원인을 위층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럼요. 예.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당연히 윗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반드시 이 윗집에게만 이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면서요. 근데 왜 위층 책임이 아니죠? 왜 그런 거죠? 네. 지금 정민 씨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런 아파트나 상가, 주상복합 같은 이런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 부분은 오롯이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공용 부분은 이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공용 배관 같은 시설은 다 공용 부분이거든요. 네.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에만 책임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누수는 무조건 위층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의 같은 경우에는요, 윗집에 최현우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네. 그 시공사의
하자 보증 책임 기간 내라고 한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하는데 이런 공용 부분 하자를 대비해서 매달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매월 납부를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이 집합건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네, 전유 부분의 하자라면 그러니까 내 소유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죠. 누수의 원인은 보통 위층 전유 부분의 하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그 위층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드라마상으로 보면 정미희 씨가 전문 업체를 대동을 해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위층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예. 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민 씨처럼 전문 탐지 업체에 의뢰해서 원인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위층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정확한 조사는 어렵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그 하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도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서는 윗집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윗집이 무조건 문을 열어서 하자 감정에 응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송이 걸렸으니까 네네. 위층이 피고로 당사자가 되니까 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소송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위층이 원치 않더라도 협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 저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누수의 원인도 알 수 있고 손해배상 금액까지 또 한 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손해액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평가가 됩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새로 했는데도 예. 계속 누수가 발생을 하였죠. 자, 이럴 때는 이 도배비를 비롯해서 수리비, 보수 비용, 가재 도구의 손상 비용 등을 평가해서 손해액을 감정하게 됩니다. 네네. 법원은 공사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건설 전문가, 일상생활 누수의 경우에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너무 적다, 부당하다 이런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미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윗집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설 탐지 전문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의 이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는 위층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과 손해액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춰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소송의 대상 보통 피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고를 누구를 합니까? 어디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죠? 네.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위층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하지만 위층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네. 위층 최현우 씨나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 대상으로 피고를 삼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위층과 입주자 대표회의 둘 다 피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자, 오늘 누수 얘기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위에 보면 또 이사하는 분들 또 꽤 많던데 만약에 최근에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누수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수가 발견됐다. 예. 네. 굉장히 또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매도인이 누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 하자를 숨기고 이 매수인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네. 인정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포인트는 좀 적어야 되니까 자, 준비를 하고 자 일단 얘기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 누수 하자는 매매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사고 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이제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누수가 존재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매수인이 누수 하자를 안 날로부터 이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누수를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걸 꼭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네, 실제로 제가 누수 관련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매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누수는 이렇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당시부터 이러한 누수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이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누수나 균열 등 하자 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 문제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 당시에 직접 목적물을 확인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꼼꼼하게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세입자가 사용 중에 누수를 발견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임대차의 문제인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이 누수 문제를 임차인에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네. 다만 임차인이 이용상 잘못했거나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누수를 맞닥뜨리게 되면 골치가 아프고 화면 보신 것처럼 아랫집 윗집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맞아요. 되는데 오늘 정말 또 좋은 내용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정민 씨를 위해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우리 정민 씨께서 누수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사실 위층에서 책임을 지거나 입주자 대표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우리가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양쪽을 다 적으로 삼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전유 부분의 하자로 보인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내 편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조사를 같이 한다든지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공용 부분의 하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층에 협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위층에서는 그렇죠, 예. 공용 부분의 하자가 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예.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을 모두 적으로 돌리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내 편을 만들어 두고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